자, 먼저 대장주에는 방금 전 이야기했었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요. SPG 빠질 수 없습니다. 꼬리주에는 알지노믹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포탄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가슴 아프게 추가 매수 가능한 구역입니다라고 외쳤는데 오늘 한 번에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네. 나라를 살렸습니까? 아니면 허반석을 살렸습니까? 허반석을 살린 것 같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패밀리 분들도 더 많이 살아나신 것 같고요. 아, 결국엔 우주 항공 섹터라는 가장 큰 기둥 하나, 네. 그리고 반도체라는 기둥 하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트 비중을 잘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로봇이나 그 다음 차례로 오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조선, 방산, 원전. 제가 원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산도 갔고 조선도 가고 있고 원전도 가는데 다음 차례로 제약바이오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차례로는 엔터까지도 순환매, 섹터의 순환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이브가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에 또 뭐가 올 거냐? 조선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결국 조선도 실적과 수주 잔고가 찍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체와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섹터에서 어떤 실체가 있느냐. 지금 주말 사이에 나타난 뉴스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2호, 지금 아폴로 이후에 처음으로 우주에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낸다라는 이야기. 이제 17일 기점으로 이제 창고에서 이제 조립장에서 발사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 2km가 되지 않는 구간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미세한 진동이나 오차나 충격에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진동 차량으로 대형 로켓을 지금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 발사 날짜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날씨와 여러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발사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아르테미스 2호기에 실리는 위성 중에 하나가 K 라드큐브라고 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위성이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서 같이 우주로 날아가는데 다음 달 5일입니다. 이런 실체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리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IT캠도 지금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수하셔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횡보하고 있고 깨지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느 순간 빵 하고 올라갈 거니까요. 덜 오른 우주항공 쪽에서 실체가 있는 우주항공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를 17%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를 37,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7,000원 터치를 했고요. 2차 목표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잘 갖고 계시고 추가 상승 언제까지? 다음 달 5일부터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목표가 4만 원 도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봉이 크게 터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SPG. 와, 채팅방에서도 SPG 진짜 멋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아니다, 새롭게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네, 일단은 꼭대기에서도 잘 놀았다라는 코멘트를 해보고 싶고 근데 의심받는 구간에서 늘 자신 있게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자라는 말로 계속 SPG 감속기 관련된 SBB테크까지를 좀 공략을 해왔습니다. 9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4만 원대부터 말씀드리던 SPG가 드디어 제가 상향했던 목표가 12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와 주면서 4만 원대부터 약 3배의 상승률을 기록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진주 1부 시작하면서 정말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또 다양하게 밀리는 구간에서도 뭐 포트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도 로봇을 밀어왔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일당백 식구분들과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PG에 이어서 SBB테크도 함께 큰 기쁨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명드렸던 후발주자 하이젠 R&M까지 그리고 시메스, LG전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흐름대로 많은 종목들을 이어왔는데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아주 깔끔하고 이제는 더 이상 파란색 없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차분하게 들뜨지 않고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톤 다운한 블랙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제 2의 SPG를 한번 찾아보자. 로봇은 이제 더 이상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조이고 그 구조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유일무이한 SPG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대체 가능한 기업 포지션이 없는 포지션이고 로봇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이제는 이게 방향을 말해주는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를 놓고 이제 더 이상 신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다시 가느냐 아니면 밀릴 때 다시 들어가느냐 이것을 논할 게 아니라 이런 방향보다는 이 SPG라는 종목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다른 로봇주들의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15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 보시고요. 신규 진입이라든지 기회를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덜 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상승할 만한 대한 로봇주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CMS, 제닉스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좀 자동화를 담당하는 로봇주들 상승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는 계속해서 신고점 구간이 12만 원, 15만 원 구간을 지금 나와주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15만 원대까지 흐름을 체크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뭐 또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는 알지노믹스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네,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다시금 살아나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 자 이번 주부터는 좀 바이오 관련돼서 집중해보자 이 얘기를 한 이후에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결국엔 원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 기술이나 보성 파워텍이나 BHI나 이런 종목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갖고 계셨다면 반등 흐름들이 아주 잘 나와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순환매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 다음 차례로서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도 지금 로봇이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CES 2026 때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쯤엔 로봇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로봇이 불붙듯이 달려가는 흐름들 나타났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빅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로봇 이후에 수급이 분산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원전 다음 차례의 바이오나 엔터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어디로 이동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다음 차례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빅 쌤과 함께해서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와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 다음 차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디로 조금씩 분산 이동할 건가,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지노믹스를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요. 네. 지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나 그린광학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하단부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왔을 때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알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일 동안 15만 1,000원, 15만 1,500원 이 언저리를 깨지 않고서 지지해주는 모습들, 지난 1월 달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 원가량의 RNA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2조 원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시총이 2조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1월 초와 지금 1월 중순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시총 2조에 대한 지지 라인 알지노믹스라고 하나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FDA로부터 간암 및 뇌종양에 대한
패스트 트랙도 지정받았고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습니다. FDA에서 인정한 기업과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 금액이 1조 9천억 원, FDA에서 신기술, 패스트 트랙과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기업, 결국 실체와 실적과 앞으로 로열티나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지금 그 라인은 시총 2조 원 라인 15만 2천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면 알지노믹스, 제가 꼬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서도 바이오주는 잘 몰라서 하기 힘듭니다라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일수록 방금 하반석 파트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체가 있고 바이오주면서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그리고 계약이 터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일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LG에너지솔루션.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이 살짝 이어졌거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건지 아니면 따로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수급이 덜 몰린 섹터들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자금의 구조가 네. 2차 전지 쪽이 가장 가기 편안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배터리 관련돼서 계약 해지 관련된 뉴스들도 이미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LG전자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또 오늘 또 10만 원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LG 또한 로보틱스 사업으로 구조 재정비를 다뤘었고 최근에 숫자 가지고 시비 거는 종목들은 좀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가는 길이 험난해서 그렇지 본질이 살아나야 되는 구조는 맞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직까지의 큰 흐름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국내 기업들 배터리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 수 있는 요인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면 아직도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불안이 먼저 반영된 종목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LG전자도 적자 뉴스로 먼저 출발을 했고 그 적자 뉴스는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충분히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대도 꺾였고 심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봐야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요.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자금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자금이 아니라 확신 자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의 구간은 아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된 구간에서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2차 전지가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고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주게 되면서 제가 큰 구조가 움직일 때는 스몰캡의 흐름을 미리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OT, 한농, 화성 등등 저희가 다루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스몰캡 종목들이 움직여준 오늘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세 전환을 단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45만 원 선까지는 회복 흐름을 나타내 주어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LG 엔솔을 보게 됐던 가격대가 38만 원에서 40만 원 선을 우리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로 공략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항 가격을 이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50만 원대까지를 2차 목표가로 잡아오면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강의를 다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공략했었던 40만 원 선의 종가가 안착되어 있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42만 원부터 45만 원대까지는 회복해주는 흐름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게 되면 이 이전에 세워놓은 50만 원대의 고점을 넘어선 상승 흐름으로 다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를 보시는 분들께는 42만 5천 원, 43만 원부터 45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줄 수 있는 구간 단기적인 기회로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내가 대장이야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현대차,
코스피 3대장 지금 사도 될까라는 부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사도 돼 하지만 조금 눌림목 과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은 마음이 통했어요. 최선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국내 1등 삼성전자. 그런데 오늘 시장만 본다면 다 비켜 내가 대장이야 한 건 현대차였습니다. 질주를 해버렸어요 오늘. 네. 예. 자, 현대차 요거를 고르지 않고 삼성전자를 골라주셨는데 허반석 파트너, 네. 요걸 최선호 종목으로 고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방향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상향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반도체가 심상치 않다. 지금은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대해서 빗대었을 때 23년도 2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이렇게 상향을 시키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흐름들이 깨지지 않는 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적어도 올해 5월에서 6월까지는 이어질 거다. 지금 가이던스를 불러놓은 실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가이던스를 바라보고 믿고 달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은 뭐 괜찮아, 난 달려볼 거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속에서 뒷받침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엔 시장을 조금 조정 국면으로 또는 이렇게 눌렀다가 사고 물량을 빼앗는 외국인들의 플레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반도체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 모습으로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1차 목표가를 조금 높여서 왔습니다. 1차 목표가를 18만 원, 2차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변했네요. 드려보니까요. 예전에 13만 원 그렇습니다. 목표가였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추, 확인할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잠깐 더 듣기로 하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 삼성전자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걸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50% 이상의 수익이 넘어가는 구간 이전부터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를 진짜주식 일부에서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솔직히 그리고 또 대안주들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라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안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대안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DB 하이텍을 대안주로 보시고 SK 하이닉스를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수페타시스와 패키징 그리고 그 기판 종목들을 보시고 그리고 또 현대차는 제가 현대모비스를 기회로 열어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제가 100만 원, 70만 원을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도 계속 연이어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테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이클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조면으로 나는 기다림의 구간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격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래도 그 종목이 좀 무섭다.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정감 있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DB 하이텍 설명드렸으니까 DB 하이텍 바로미터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등등 기판과 패키징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진짜주식 일부에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기판 패키징 종목들 새롭게 기회로 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현대차는 구조적으로는 가장 편하죠. 실적, 환율, 주주 환원까지 지금 3대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신고점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종목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압축해놓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50만 원에서 55만 원대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이 대안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허반석 파트너한테 들을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뒤로 미뤘었는데 지금 미 증시 선물 쪽 보면 눌리고 좀 있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도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눌림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내일 시장
조금 눌리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겨서 네. 물어본 거거든요. 결국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시장 자체가 흔들렸을 때 네. 그럼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럼 조정이 나올 때 결국엔 그런 공포 심리가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게 하거든요. 네. 그럼 앞서서도 박지훈 대표님은 눌림목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이제 제 전공인 로봇이 아닌 우주 항공 쪽에서는 덜 오른 거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다. 바이오를 버렸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덜 오른 바이오도 말씀드렸죠. 에임드 바이오.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알지노믹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전공 분야의 주특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왜냐하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안 눌릴 수 있는 종목들,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나올 때에 다음 차례로 순환매가 넘어가는 장세가 나타납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차익 매물이 한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면 이쪽의 풍선을 누르면 이쪽 풍선이 올라오게 돼 있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오는 모습들. 반도체가 내려앉으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반도체가 내려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장세도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의 다음 차례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5월과 6월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제가 반도체 사고 싶다라면 HPSP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보시고 싶다면 세미파이브 보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처럼 순환매 다음 차례나 종목이 변할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저는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반도체, HPSP, 세미파이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민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미국이 쉬어갈 때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도 로봇도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보유자 영역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자, 두 분의 생각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래도 종목들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허반석 파트너는 모델 솔루션을, 박지훈 파트너는 하이젠 R&M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게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유자 영역일까 했을 때 최근 로봇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박지훈 파트너는 아니야, 지금 들어가도 돼 라고 예스를 외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허반석 파트너가 예스를 외쳤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저위험 구간 종목들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저위험 구간보다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로봇은 사실 이제 시작인데요. 지금까지는 꿈을 먹는 로봇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시작됩니다. 테슬라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시작되면 관련된 부품사들 쪽으로 수주가 시작되는 단계가 올해와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거고 현대차도 이제 아틀라스를 양산을 할 거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 맡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 가리개가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실적이겠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력과 이미 납품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입증받은 기업들, 그러면서 모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박지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전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인데 결국에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팩처링 관련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던 곳이죠. 근데 거기서 경량화 액추에이터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고서 우리도 이제 부품 내재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아주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와 함께 협업과 수주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실체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옥석 가리기는 실적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그러면 꿈을 먹는 로봇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찍히고 실체가 있고 여기 공장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더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어디에 납품을 하더라. 라는 명확한 명제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로봇 섹터가 한번 잘 가라앉았을 때
그때 그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다시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다라는 이야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다음 차례로 제가 하이젠 RLM도 잠깐 간략하게 준비를 했지만 박준 대표님이 하이젠 RLM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저도 우리가 이제 뭐 밖에서 잠깐 여담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전지가 예전에 움직였을 때 한 차례 꿈을 먹고 나서 상승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실적 기반된 다시 종목들이 한번 재차 올라서 강하게 튀었잖아요. 로봇이 약간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봇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약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실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이게 네.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또 매매를 실행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나는 이 산업 굉장히 오래 봐라고 했는데 손은 계속 마이너스 3%에도 부들부들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로봇주들이 그런 변포 그리고 또 조정을 주는 구간도 있을 테고 쉼없이 달려왔던 종목들은 무조건 조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쉬어야지만 다시 기세 있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SPG 같은 종목들도 어느 일정한 구간에 지지하는 구간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 산업은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시대로 계속 발전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도 조방 원의 섹터에도 지금 로봇이 붙어주는 것처럼 계속 로봇이 유효하다라는 건 구조적으로도 계속 맞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대비해서 첫 상승의 파동부터 진주일보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덜 오른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저는 하이젠 RNM, 시메스, 제닉스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용 로봇, 고영, 엔젤 로보틱스, 뭐 TXR 로보틱스 등등 아직 신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을 기회로 보자 상승폭이 열려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하이젠 RNM은 제가 계속해서 엔진 그리고 또 부품, 핵심 부품 관련해서 양산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신고점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젠 RNM 제가 1차 목표가를 7만 원대로 잡아드리면서 공략을 해보셔라. 금요일날 꼬리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근까지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최근에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모든 로봇주들이 직전 고점을 넘긴 순간부터 더 기세 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PG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되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래도 하이젠 RNM은 아직 상방의 여지가 남아있고 자동화를 키워드로 둔 로봇주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좀 곤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뭐 박지훈 파트너는 그런 종목들을 짧게 보시니까 보지만 허반석 파트너는 잘 안 보는 것 같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엔 달리는 말이 더 달리잖아요. 오늘 로봇 관련해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왔거든요. 달리는 종목들 유료메카, 휘림로봇, 현대무벡스, 뭐 협진, 러셀 이런 종목들의 상한가들이 쭉 나왔는데 내일 하루만 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나라스페이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주를 좀 보겠다. 좀 더 넓게 보겠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요? SPG 봐야죠. SPG를 또 봐야 한다.